또다시 아내의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반복되는 기침.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물속에서 숨 쉬는 것 같이 진짜 물속에서 숨 쉬면은 진짜 답답하고 못 견디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래 참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불과 몇 주 전에도 폐와 심장에 물이 차는 바람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김부희 씨. 요번에도 또 숨을 못 쉬가지고 그래 가니까 내 물이 찼다 하면 심장까지 물이 차가 그래 가가지고 이뇨제를 먹여가지고 주사 놓고 먹고 이래가지고 물 오줌을 빼니까네 그래 숨이 쉬지고. 폐 한쪽을 드러낸 후에 빈 공간으로 심장이 이동하면서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심장이 이렇게 피를 짜가지고 폐를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 부부 나가는 출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피의 양이 적으면 바깥으로 짜줘야 되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피의 양이 줄어드니까 더 빨리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부정맥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심부전이 온다든지 폐동맥 고혈압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침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증상이 없어 더 무섭고 두려운 질병, 폐암. 근데 폐암은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침묵의 살인자인 거죠. 내가 뭐 교통사고 당해서 CT 찍는 이상 발견할 수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검진에서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으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추적 검사를 하셔야 돼요. 과거 조선시대에도 폐 건강은 중요했습니다. 조선시대 단명한 왕들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요. 성종은 38세, 철종은 33세, 헌종은 23세로 3명의 왕 모두 폐질환의 한 종류인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왕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폐질환. 그만큼 폐질환은 과거 조상들에게도 두려운 질병이었을 겁니다. 과거와 현재 변함없이 생명까지 앗아가는 폐질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폐 건강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여기 폐암 4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은 그녀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활력이 넘치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달콤한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주인공.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는 양부영입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양부영 씨입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 장시간 몸을 움직이다 보면 호흡이 흔들릴 만도 한데 너무나도 안정적인 그녀.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뭐 한두 시간도 까딱 없습니다. 네, 재밌어요. 다른 회원님들보다 호흡이나 체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워낙 열심히 하시고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폐암을 겪고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양부영 씨. 하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신나. 원, 투. 처음에는 이제 기침이 나오길래 감기인가 싶어서 기간으로 따지면 한 두세 달? 뭐 감기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병원에 입원을 해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요. 운동을 하다 기침이 나길래 기침을 하고 나는데 뭐 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기가 아니구나 하고 급히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진단을 받은 거죠. 폐암 4기라고. 발견 당시 이미 전이가 진행된 폐암 4기. 임파선은 물론 심장 쪽에도 자리 잡은 암세포.
암세포는 척추뼈까지 파고들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이미 이제 전이가 너무나 많이 된 상태라 뭐 수술도 불가능하고 이제 약으로밖에 할 수 없고 척추 쪽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와서 척추가 거의 다 녹아서 허리에 있는 그 암세포부터 이제 그 치료가 들어갔고 항암약밖에 할 수 없으니까 뭐 최고 센 항암약을 처음엔 썼죠. 서둘러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 심하게 온 건데요. 결국 치료를 중단해야 했던 그녀.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내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루에 뭐 몇백 인분이죠. 몇백 인분. 뭐 4,500인분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한창 일할 때는. 하루 종일 불 앞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밤에 10시까지. 요리 매연 때문에 찾아온 폐암.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은 이제 나보다는 조금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버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건강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착같이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 세상에 한 번 오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노력한 결과 여러 장기로 전이된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찾은 건강, 호흡도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댄스도 다시 즐기게 됐다죠.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체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폐활량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예,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네, 그 앞에 보이시는 풍선 5개를 먼저 부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좀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저도 여지껏 이제 뭐 아프긴 했지만 건강 관리를 잘 해와서 오늘 원장님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댄스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기지 않을까요? 자, 이제 준비하시고 시작! 실제 풍선을 부는 것이 폐활량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시작과 함께 벌써 한 개를 다 풀었습니다. 점점 속도를 내는 양부영 씨. 이에 질세라 박영재 씨도 젖먹던 힘까지 다해보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먼저 불었는데 원장님이 늦게 부셨는데도 이렇게 조그맣게 부시면 어떡해요? 제가 훨 크게 불렀어요.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봐요. 제가 이길 거라고 했잖아. 네, 정말 잘하셨어요. 폐활량의 여왕으로 인정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양부영 씨. 폐 건강을 위한 비장의 무기. 어머님 뭘 드시는 거예요? 복근 맨문동 진액인데 내가 폐암 이후에 이거를 꾸준히 먹었더니 네. 운동할 때 숨도 안 차고 네. 폐활량도 너무 좋아지고 네. 엄청나게 면역력도 좋고 지치지도 않고 너무너무 그래요? 좋길래 이걸 꾸준히 먹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마시기도 순하고 네.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폐암을 겪은 후 운동과 함께 볶음 맹문동 진액을 꾸준히 챙겨 먹었다는 그녀. 오늘은 함께 운동을 한 강사님과 마십니다. 그렇다면 볶음 맹문동 진액이란 무엇일까요? 맹문동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르기 때문에 인동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맹문동의 잎을 죽은 사람에 덮어두면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로장생을 꿈꾼 진시황이 찾은 불사초, 불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맹문동은 조선시대 장수왕 영조의 건강 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영조는 나는 평소에 물을 마시는 일이 없고 생맥산을 복용하였다고 말했다고 하죠. 생맥산은 맹문동을 주 원료로 달여 만든 탕약을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폐암을 겪은 후 메뉴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생선을 이제 많이 이제 구워 먹었는데 이제 무슨 연기랄지 이런 게 몸에 호흡기나 이런 데 안 좋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졸여 먹는 걸로 하고 있어요. 생선 같은 거. 조리 전 환기도 철저히 하는데요. 환풍기 켜는 것도 빼놓지 않고 가스레인지도 전기레인지로 바꿨는데요. 튀기지 않아 더 건강한 생선 조림에 나물도 준비합니다. 문이 열렸네. 언니 어서 와. 나 왔어. 언니 밥 주려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졸이고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여기 우리 위층에 사는 언니인데 고향도 같고 자주 만나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오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엄마 이것저것 많이 해줘요. 김치거짜리도 해서 주고. 친언니처럼 잘 지내요. 그냥 내 집에 오듯이기로 맨날 와서 살아요. 언니 좋아하는 도람탕이었지.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언니 얼른 먹어. 맛있게 먹어. 건강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양부영 씨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먹어 언니. 입에 맞는가? 맛있다. 맛있어?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죠. 언니도 생선 구워 먹지 말고 이렇게 졸여 먹어. 왜냐면 그 구울 때 이렇게 막 나오는 연기 있잖아. 그게 호흡기에도 안 좋고 기관지도 안 좋고 하다니까 이렇게 졸여 먹어. 그리고 그녀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나 너무 잘 먹었어. 언니가 맛있게 먹었다니까 좋네. 잠깐만 기다려봐. 앉아 있어. 뭔데 또? 있어. 좋은 거 있어. 언니 밥 다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씩 먹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이거 맛있는 것만 자꾸 나와. 몸에 좋은 거야. 먹어봐. 아니 이게 볶음 맹문동인데 언니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막 흔들어. 막 세게 흔들어. 언니 이거 거품 좀 봐봐. 이게 그냥 맹문동이 아니고 볶은 맹문동 진액이야. 언니 볶아서 이게 거품이 잘 나는데 이게 다 사포닌이야. 몸에 좋은 거 인삼에 들은 거는 똑같네. 똑같은 거야. 환절기 폐 건강은 물론 폐암 극복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볶음 맹문동 진액. 그 비밀은 거품 속 사포닌에 있는데요. 사포닌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가래를 배출시켜주고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으로 보통 인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인삼보다 사포닌이 더 많은 것이 바로 맹문동입니다. 실제로 임산과 맹문동의 사포닌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맹문동의 사포닌 성분이 더 풍부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맹문동은 인체 진액 성분과 유사해 몸의 수분을 채우고 배를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특히 맹문동을 볶았을 경우 더욱 건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맹문동을 볶게 되면 사포닌 함량이 더 풍부해지는데요. 커피를 마실 때 원두의 로스팅 상태에 따라서 맛과 향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맹문동 역시 로스팅 온도와 시간을 최적으로 맞춰서 볶게 되면 그 성분 역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볶음 맹문동 진액과 생 맹문동 진액을 비교해 봤는데요. 두 개를 동시에 흔들었을 때 볶음 맹문동 진액의 거품이 더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맹문동을 볶았더니 항산화 능력이 약 2.4배에서 6.8배까지 증가했다는군요. 그렇다면 폐암을 극복한 양부영 씨, 볶음 맹문동 진액을 마신 뒤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이걸 꾸준히 먹은 뒤로 이제 목에 건조함이 없어지면서 숨찬 것도 많이 없어지고 기침도 많이 사라지고 엄청 좋아졌어요. 동생이 먹고 좋아졌다니까 나도 폐 건강을 위해서 먹어봐야 되겠어. 다시 건강해진 그녀. 현재 양부영 씨의 폐 기능은 괜찮은 걸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폐활량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폐 기능 검사는 이제 폐활량 검사하고 내가 이제 숨쉬는 통로의 사이즈를 보는 게 있어요. 천식이나 이럴 때 좀 떨어지는. 근데 이제 같은 성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되게 8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폐활량도 92%, 숨쉬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 기관지가 좁아졌는지를 보는 것이 97%. 이것도 괜찮으세요. 폐암 사기로 되게 심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은 폐 기능으로 보니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이 회복된 걸로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폐 기능 검사 결과 양부영님은 현재 건강을 잘 회복하신 상태입니다. 꾸준한 댄스 등의 운동으로 폐활량을 잘 유지해 주시고 또 폐에 좋지 않은 식습관,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유지하셨고 또 폐 건강에 좋은 식품들, 나물이나 또 차처럼 드시는 맹문동 등 이런 것들이 쌓여서 폐 건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부영 씨가 폐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볶음 맹문동 진액. 동의보감에서는 맹문동이 천수를 연장해 준다고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맹문동의 항암 효과가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맹문동에는 사포닌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카토사이드 A가 있습니다. 스피카토사이드 A는 호흡기 점막의 점액을 생성하고 조절해 외부 오염물질을 필터링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피카토사이드 A는 항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폐암, 대장암 등 5종의 암세포에 맹문동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 증식 억제에 도움이 됐고 사포닌의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은 볶음 맹문동 진액에 약 2.9배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맹문동은 호흡기 내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뮤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뮤신은 폐 점막의 점액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맹문동은 뮤신의 분비를 촉진해서 폐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일명 점막 면역 활성제라고 부릅니다. 다음날 우리는 양부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지인과 산책을 나온 그녀. 이제는 찬바람이 두렵지 않다고 하죠. 몸의 면역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거 아프게 제일 이쁘다 지금. 나오니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저쪽엔 햇살, 이쪽엔 그늘. 한 번 마셔 언니. 하고 마셔. 하고 마셔봐. 돌아보면 그녀의 인생은 오르막길처럼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노력한 결과 폐암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양부영 씨. 숨차? 힘들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니 여기를 이런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지 감사, 기적. 기적이죠. 기적. 감사하고. 어디 여기 올 거라는 거 상상이나 했어 언니. 집 밑에도 못 내려왔는데. 자 이제 내려가서 편하게 좀 쉽시다. 으야. 으짜짜짜짜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따뜻해. 아이고. 흔들어봐. 막 흔들어서. 볶음 맹문동 진액도 빠지지 않는데요. 건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볶음 맹문동 진액이 기침을 막아주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볶음 맹문동 진액을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장기침도 없어지고 목마름도 없어지고 그래서 폐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때는 폐암 말기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양부영 씨. 하지만 그 사실이 삶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부영 씨의 폐암 극복에 도움을 준 볶음 맹문동 진액. 염증이 생긴 폐세포에 맹문동 추출물을 투여했는데요. 폐세포의 염증 농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무려 70%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폐질환 환자에게 맹문동 당약을 섭취시킨 결과 폐활량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는데요. 폐 건강을 지키는 볶음 맹문동 진액,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볶음 맹문동 진액은 일반 식품이지만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에 맞게 꾸준히 드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볶는 과정을 거친 볶음 맹문동일 경우에 찬 성분을 중화시켜 줄 수 있어 양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시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본 폐질환 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늘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건강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폐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